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춘천 황희수입니다. 저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사라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도 저렇게 작은 별처럼 나도 멀리선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별자리 카시오페이아와 그 주변 별자리들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적경 1아워, 적이 플러스 6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되면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지평선 가까이로 내려가서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쯤에 북쪽 하늘을 보면 알파벳 W 모양을 한 카시오페이아가 높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7월 밤하늘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 높이 떠오릅니다. 이 별자리는 은하수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골에서는 많은 별들 속에 묻혀있는 작은 진주알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카시오페이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북두칠성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W자 모양의 한 카시오페이아의 모습이 보이죠. 카시오페이아의 주위로는 겨울에 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별들 속에서 이 별자리를 보게 됩니다. 옛사람들은 이 모양을 아름다운 이디오피아의 왕비로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W자를 이용해서 왕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아참, 왕비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쉽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럴싸하다는 생각까지 들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북쪽 하늘에는 밝은 별들로 이루어진 W자를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북두칠성이 보인다면 손잡이에 위치한 미자르와 북극성을 잇는 선을 같은 길이만큼 연장한 곳에서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 주변에서 희미한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은하수의 끝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왕비를 만나러 가볼까요?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이루는 별들에는 북극성의 지친 별, 사막의 낙타, 그리고 티코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카시오페이아는 이디오피아의 왕 케페우스의 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케페우스는 카시오페이아의 옆에 위치해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딸인 안드로메다 공주와 사위인 페르세우스도 그들의 뒤에 위치해 있어 가을철 북쪽 하늘은 온통 이 집안 사람들로 채워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카시오페이아는 허영심이 매우 많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바다의 요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보낸 괴물고래에게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의 딸 안드로메다는 당대의 영웅
페르세우스에 의해 구출받게 됩니다. 그 후 카시오페이아는 포세이돈에 의해 하늘에 올려져 별자리가 되는데요. 그 허영심에 대한 벌로 하루의 반을 의자에 앉은 채 거꾸로 매달려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케페우스 자리입니다. 케페우스 자리는 적경 22아워, 적이 플러스 7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시오페이아가 보일 때면 그 위에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이디오피아의 왕 케페우스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뒤에는 딸인 안드로메다 공주의 별자리가 사위 페르세우스의 별자리와 같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의 북쪽 하늘은 케페우스 왕가의 별자리로 가득 차 있어 이들이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케페우스 자리는 왕가의 다른 별자리들에 비해 별로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밝고 아름다운 별들을 부인과 딸에게 모두 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럼 케페우스 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윗부분에는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별들이 보입니다. 이 별들이 이디오피아의 왕이었던 케페우스의 별자리입니다. 사실 이 별자리는 어떻게 봐도 사람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럼 수천 년 전의 옛 세계로 돌아가서 왕의 모습을 그려볼까요? 여기엔 약간의 힌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별자리의 중심에 위치한 사각형 부분이 케페이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알면 조금 수월합니다. 여러분은 오각형을 이용해서 사람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색하겠죠? 케페우스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까요? 케페우스는 카시오페이아의 남편이자 이디오피아의 왕이었습니다. 아름다우나 허영심 많은 부인 카시오페이아와 예쁘고 마음씨 고운 딸 안드로메다 공주를 사랑한 케페우스는 죽은 후에 이들과 같이 하늘의 별자리로 남아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신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린 자리입니다. 적경 50아워 40m, 적위 플러스 40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추운 겨울날 북동쪽 하늘을 보면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과 이미 M자로 바뀐 카시오페이아 자리 이외에는 뚜렷한 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를 자세히 보면 희미한 별들이 띄엄띄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별들은 목이 긴 동물, 기린을 나타내는 별자리입니다. 기린 자리는 17세기 후반 하늘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인지 기린 자리에는 신화나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만들어진 기린 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희미한 별들이 한 무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로 부분이 더 길게 늘어져 있는 이 별 무리는 목이 긴 동물, 기린을 나타내는 별자리죠. 비교적 최근인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지만 상당히 그럴듯한 별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거의 4등성 이하의 희미한 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별자리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맑은 하늘에서 아래의 별들이 모두 보인다면 기린의 모습은 어떻게 연상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쉽죠? 이번 별자리의 모습은 쉽게 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 부분에서 기린의 몸통 부분을 찾아봅시다. 기린 자리는 누가 만든 별자리일까요? 기린 자리는 1690년
폴란드 사람인 헤벨리우스에 의해 만들어진 별자리입니다. 처음 기린 자리에는 낙타자리가 생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별자리의 장소가 남쪽은 폭이 조금 넓고 북쪽은 좁게, 즉 가늘고 길게 펼쳐져 있는 곳이어서 기린 자리가 알맞은 모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그 주변 별자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카시오페아라고 불렀는데 그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는 카시오페이아라고 부르죠. 카시오페이아가 이디오피아의 여왕이고 왜 뒤집어져 있는지 그 이야기가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딸과 남편의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별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날이 서늘해지면 밤하늘에 W자를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별이 빛나는 춘천, 다음에 뵐게요.